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곤 하죠. 여기 한 가지 길고 몰입감 넘치는 공포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인구가 많지 않아 서로 자주 다니고 지내는 폐쇄적인 곳이었죠. 그 마을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매년 첫눈이 오는 날 마을 뒤쪽에 위치한 오래된 절터 근처에서는 스트레인지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 처음에는 절터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각국 마을에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그 이야기의 흥미를 느끼고 찾아가면서 점차 그곳은 신비한 명소처럼 변했습니다. 특히 지방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문난 곳이라는 이유로 방학 때마다 탐험을 떠나는 일종의 전통 같은 것이 되었죠. 어느 겨울 어느 대학의 도시괴담 동아리에 소속된 4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학생 신분답게 호기심이 많았고 마을 주민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믿기 어려워 절터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탐험은 단순한 모험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절터 근처에 도착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눈이 내려앉았던 절터는 고요한 듯 하면서도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듯한 섬뜩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머리 위에 얹은 두껍게 쌓인 눈이 소복소복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그들과 함께 탐험을 나온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이런저런 썰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중 한 명, 수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웃음기 어린 농담에 반응하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느낌을 억누르고 묵묵히 길을 걸어갔지만 걸을수록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마음 한구석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절터를 한 바퀴 돌다가 학생들은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작은 개구멍 같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리며 꺼져가는 듯한 풍경에 매료된 그들은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이 남은 자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동굴 깊은 곳에서 낮고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오며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순간 그들의 웃음은 멈추고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빛이 가려져 있었고 그 냉기보다 더한 냉기가 가슴 속까지 파고 들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동굴 입구는 이미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무언가에 몰린 듯 도망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다시 길을 찾아 절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녘에 가까웠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여 그날의 경험을 차마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마을에서 듣던 전설이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이유를 몸소 체험한 셈이지요. 그 후로도 그 학생들 사이에는 그날의 경험을 비밀로 하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인터넷 백그널에 이야기를 올리게 되었고 그 내용을 본 사람들 중에는 쉽게 믿지 않는 이들도 많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절터의 전설은 그렇게 또 다른 탐험을 시작하였고 시간이 흘러도 그 기억은 그들의 가슴 깊이 남아있어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마을과 절터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호기심이겠죠. 하지만 때로는 모험이 안전한 경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마세요. 안개가 자욱할수록 길을 잃기 쉬운 법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로 포럼,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유형의 공포 이야기를 하나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석진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 마을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마을 근처 산속에 있는 별장 하나를 빌려 하룻밤 묵기로 했다. 별장은 오래되었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었고 주변의 자연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은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석진의 친구 수연이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저 긴장감 때문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밤이 깊어질수록 석진과 친구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나 밤의 곤충 소리마저도 그들에게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신호로 느껴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별장 안에 불이 모두 꺼졌고 친구들은 순식간에 어둠 속에 갇혔다. 석진은 미리 가져온 손전등을 켜고 불이 나간 이유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별장의 전기 시스템이 고장이 난 것을 알아차렸다. 전기를 고치려고 하던 도중 석진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본 적 없는 누군가가 그들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별장 한쪽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석진과 친구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문 하나가 있었고 문틈 사이로 미약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곳엔 낡고 버려진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같은 것이 놓여 있었고 그 일기장 옆에는 낡아 빠진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별장과 똑같이 생긴 곳에서 찍은 옛날 가족 사진이 있었다. 단지 가족의 표정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다는 점이 이상했다. 일기장을 펼치자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기묘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별장에서 살던 가족이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이후 한 명씩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피로 쓴 듯한 흔적이 있었고 마지막 글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공포에 질린 석진과 친구들은 즉시 방을 나와 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출구를 향하는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그들은 등 뒤에서 찬바람과 함께 누군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석진은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 알 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영원히 여기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경악한 채 밤을 새워야 했다. 결국 아침이 밝아오고 나서야 별장의 문이 스르르 열리며 그들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별장에 가지 않기로 약속하며 자리를 벗어났다. 뒤늦게 마을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별장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무성했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코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석진과 그의 친구들은 그날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해도 별장의 존재는 여전히 그곳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을 떠돌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공포썰을 하나 길게 풀어볼게.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완전한 허구일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 이야기의 진실성 여부는 듣는 사람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자. 여름밤, 장마가 한창이던 제주의 작은 마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어 마을이 빗소리에 잠겨 있었다. 그런 밤이면 항상 들어오는 전화가 있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집집마다 있던 유선 전화가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다. 전화는 항상 같은 시간, 밤 11시를 조금 넘겨 울렸다.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 거기 누구세요?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의 장난 전화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런 전화가 며칠이고 계속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신경은 점점 곤두서기 시작했다. 부모들은 혹시나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물었지만 누구도 그 시간에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했다. 몇몇 어른들은 직접 전화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그 목소리는 듣는 사람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차가웠다고 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 할머니는 이 전화가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전조라고 여겼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때 마을에 큰 홍수가 나 집들이 물에 잠겼었다. 할머니는 사람들을 모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받아들였다. 시간은 흘러 그날 밤 11시가 되었다.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윤희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전화를 받았다. 윤희는 이 기이한 현상의 비밀을 꼭 알아내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윤희는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고 말했다. 여보세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언제나와 다를 것이 없었다. 거기 누구세요? 윤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여긴 윤희네 집이에요. 누구세요? 짧은 침묵이 흐르고
곧 낯선 목소리가 속삭이듯 말했다. 너희 집에 내가 가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윤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를 썼다. 집안의 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고 부모님께 알리려 했지만 부모님은 이미 잠이 든 후였다. 윤희는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빛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일 만큼 검고 긴 그림자였다. 윤희는 겁에 질려 곧장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두드리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모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부모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윤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방에서 웅크린 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다행히도 그날 밤 이후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이 일을 잊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희는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윤희의 가족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항상 피곤한 기색이 감돌았고 가족들 사이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비밀이라도 아는 것처럼. 몇 년이 지나 윤희는 대학을 가기 위해 서울로 떠났고 그때까지도 그날 밤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러나 윤희는 여전히 가끔씩 그날 밤 들었던 낯선 목소리와 그림자가 떠오르며 소름이 돋곤 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전화를 가끔씩 회자하지만 그저 오래된 도시의 전설 정도로 간주될 뿐이다. 하지만 윤희에게 그날 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처럼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정말로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안다면 세상은 훨씬 더 무서울지도 몰라.